이 신뢰를 이용해 다양한 분야에서 현재 블록체인이 활용되고 있습니다. 오늘 이 바로 개인정보와 관련된 분야에 관련해서 저희 이야기해볼 건데요. 지난주에도 사실 잠깐 얘기했었습니다. 분산 신원증명, DID, 이 Decentralized Identity 분야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 분야 관련해서 저희 전문가분 오셨습니다. 박수윤 교수님 스튜디오 오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지금 서강대학교 컴퓨터공학과의 교수로 재직 중이고요. 네. 지금 한국 블록체인 학회 회장을 맡고 있고 또 서강대학교의 지금 블록체인 연구센터의 네. 소장을 맡고 있는 박수영입니다. 네. 예. 본격적으로 교수님과 이야기를 네. 해보자면은 DID 분산 신원 증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뭔가 들어는 봤지만 저는 아무리 들어도 좀 생소한 그런 기술인데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하면 이게 어떤 기술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? 네, 이제 분산 신원 인증은 글자 그대로 이제 분산해서 자기의 신원을 갖다가 이제 확인하는 그런 기술인데 우리가 이제 제가 박수영이라는 것을 어느 기관이나 이런 데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는 지금은 다 뭔가 이렇게 인증해주는 기관이 있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그 인증 기관에서 나의 이제 나의 뭐 필요한 뭐 패스워드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뭐 확인을 하고 이 사람이 박수영이다라는 것을 어떤 상대방 은행이나 이런 데 이제 인증을 해주잖아요. 그거는 이제 중앙 집중적인 그런 인증 방식이고 요 분산은 글자 이제 블록체인이 바로 분산 기술이잖아요. 그래서 내가 증빙하고자 하는 그런 그 인증의 내용들을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만약에 상대방 기관에다가 내가 이것을 제시하면은 그 기관에서는 블록체인을 통해서 내가 제시한 정보를 확인하는 그래서 어떤 특정한 중앙 집중적인 어떤 기관이 내 정보를 갖다가 다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데이터를 가져서 증빙하는 그러한 이제 방식이 바로 분산 신원 인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특히나 이제 제가 참 이것이 또 좋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전체를 다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모든 정보를 다 보여줄 필요가 없는 거죠. 뭐 예를 들면은 그런 만약에 뭐 내가 그 CU에서 뭔가 술을 살 때 내가 미성년이 아니다라는 것을 갖다 증빙하기 위해서 내 운전면허증을 만약에 주민등록증을 보인다 그러면 거기에는 주소니 뭐니 다 상대방이 다 가는 거잖아요, 그 정보가. 근데 여기서 이제 DID를 이용하면 그럴 필요 없이 딱 그 해당 정보만 주고 거기서는 그 해당 정보만 블록체인 통해서 확인함으로써 다 이제 입증이 끝나는. 어떻게 굉장히 편리하고 더 안전한 그런 기술이죠. 이제 신원을 인증하는 데 있어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이제 제가 주체가 돼서 원하는 정보만 그럼 제공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건가요? 그래서 이제 나의 정보에 대한 주권을 내가 갖는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차이인 것 같아요. 정확히 어떤 프로세스를 거치는지 좀 기술적인 부분도 확실하게 좀 배워보면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. 이게 어려울 것 같기는 한데 좀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? 아까 그 그림이 네, 자료 화면 준비. 해드릴게요. 네.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제가 이제 그 졸업증 뭐 이렇게 한 것처럼 이제 자격 최초의 그것은 바로 해당되는 기관에서 어차피 줘야 되는 거잖아요. 그러면 이제 나한테 주게 되고 그러면은 나는 내가 이제 그 모든 그 증이라는 것들, 뭐 어떤 그 정보들을 다 내가 어느 특정한 뭐 장소, 이거 뭐 요즘은 이제 그래서 다 월렛에다 이제 집어넣는데, 그런 나의 그 개인적인 월렛에 다 집어넣고 이것을 내가 내 월렛에 있는 것들을 이제 필요한 어떤 기관들에다가 다 이제 제공하는 것이죠.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면은 나는 또 발행기관에서 또 요청하고 발행기관이 또 저쪽으로 보내주는 여러 단계에 왔다 갔다 하는데 그냥 나는 한 번 받으면 그걸 가지고 이제 여러 다양한 곳에다 보내게 되고 그 서비스 기관은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이제 블록체인 그 플랫폼 밑에 그림이 좀 약간 상징되는데 그 블록체인에서 그 제공된 그 정보만을 확인하면 되는 아주 간략한 그런 프로세스로 나의 어떤 증빙이 이제 가능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이렇게 다양한 장점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활용 분야도 역시 다양할 것 같아요. 어떤 분야에서 이게 사용이 또 가능한 건가요? 뭐 나를 증빙해야 되는 일들은 너무나 많잖아요. 또 내가 어떤 뭐
그 증빙서, 성적 증명서, 뭐 졸업장, 뭐 너무나 많잖아요. 네. 이제 그런 모든 분야에 이제 할 수 있는데 네.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뭐 그 운전면허증 같은 네. 것들도 이제는 그래서 디지털화 시켜서 내가 가지고 있다가 내가 필요한 것을 항상 쓸 수 있는 것이고. 네. 지금 보이니까 여기 또 참고 자료 이거 CG 해주셨네요. 이거 혹시 준비되어 있으신가요? 네. 네, 그렇죠. 그리고 운전면허. 네. 그다음에 이제 요즘 또 이슈가 되는 게 이제 백신 이슈가 있잖아요. 그럼 내가 뭐 백신을 맞았다 안 맞았다 이러고 네. 저거는 지금 약간 시범 사업 정도인데 지금 이미 네. 지금 예를 들면 모바일 운전면허증도 저거 이제 LG 뭐 여러 기업들이 이렇게 했는데 네. 이제 아예 그 행안부에서 공식적으로 전 국민의 모바일 그 운전면허증을 네. 지금 조폐공사에 의뢰해서 조폐공사가 이제 그 디지털 DID 기반의 디지털 운전면허증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 아마 내년서부터는 아마 이제 전 국민들이 다 그냥 핸드폰에다 다 네. 운전면허증 넣고 다니는 네. 이제 행안부가 공식으로 인정하는 네. 그런 것들이 가능할 것 같고 저 백신 접종 증명도 지금 그 블록체인 랩스라는 기업이 네. 그래서 아마 질병관리본부하고 같이 해서 네. 이제 모든 이 사람이 백신을 맞았다 안 맞았다 이런 것들 갖다가 다 이제 증빙한다라든지 네. 네. 뭐 기타 뭐 연금 수급 또 뭐 이제 앞으로 아마 대학들도 그런 성적 증명서, 졸업 증명서 이게 얼마나 많이 우리가 띄어야 돼요. 그런 것들, 그런 일들. 뭐 또 행안부가 이제 아마 그런 일들이 많을 텐데 뭐 그런 그 뭐 주민등록 등본, 초범 등등등 여러 가지 그 증빙을 해야 되는 네. 일들에 네. 다 이제 DID 기술이 아마 이제 사용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사실 뭐 백신 접종도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데 이 백신 여권, 백신 접종 이게 누가 맡아서 할 거냐에 따라서 굉장히 또 시장에서 핫한 논란이 되기도 했고 맞습니다. 참여한 참여사의 코인이 막 폭등하고 메타디움이 한때 폭등하고 이런 게 있었거든요. 예. 근데 또 한편에서는 백신 여권을 어떤 특정 기업에게 그 기술을 부과를 시켜버리면은 이게 또 특혜 아니냐 하면서 또 이제 여론도 조성이 되고 했단 말이죠. 그런 네. 부분들은 또 어떻게 보세요? 특정 기관이 다 독점하는 체제.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어요. 네. 그러니까 너무 어떤 그 특정 기관이 과도하게 여기 이제 DID 시장을 갖다 우지자지하는 네. 것들은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서 네. 사실은 여러 기업들이 호환성 있게 시장을 만들어가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 들고 네. 지금 특히나 이제 백신 여권의 문제는 이게 또 우리나라만의 문제도 아니거든요. 그렇죠. 네. 지금 이제 전 세계 뭐 우리가 이제 해외 여행 가 왔다 갔다 할 때 다 네. 지금 뭐 여권으로 그 이 백신 접종했는지를 다 이제 증명해야 되는 그쵸. 그런 식의 고도일 테니까 네. 이제는 또 국가와 국가 간의 네. 그런 어떤 호환성의 문제 네. 뭐 이런 것들이 앞으로 굉장히 이제 이슈가 될 것이다 네. 이제 예측이 되죠. 이 기업들 입장에서도 사실 DID 부분이 앞으로의 확장성, 이런 기대 미래성에 좀 투자를 하고 싶은 기업 충분히 있을 것 같거든요. 이 미국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비트코인 기반 DID 프로젝트 아이온에 본격적으로 참여를 하기도 했고요. 아직 국내에서는 이런 DID 관련돼서 대기업의 진출, 미래성 어떻게 보고 계세요? 이미 벌써 그 대기업들이 많이 지금 진출해 있죠. 맞습니다. 그 뭐 SKT도 네. 뭐 오래전서부터 준비해왔고 네. 여기 아까 나온 것처럼 뭐 LG 네. 모든 기업들이 이게 왜냐하면은 사실은 이 아이덴티티의 이슈는 이 디지털 세상의 가장 펀더멘탈이거든요. 맞습니다.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. 네가 그 사람 맞느냐 네.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나 이제 앞으로 우리 세상이 자꾸 디지털화 돼 가잖아요. 네. 그래서 좀 뭐 아까 메타버스도 네, 얘기하고 네, 네. 하는데 네. 그 안에서 아바타도 얘가 얘 맞는지 네, 네, 이런 네. 것들 다 DID로 확인해야 네, 되고 네. 심지어는 저는 미래 세상에서 이제 기계들 있잖아요. 네. 뭐 자동차, 센서 네, 얘네들은 네. 다 구분하는 것이 다 DID거든요. 네. 그래서 사실은 DID는 이 디지털 세상에 거의 인프라 같은 역할을 할 거예요. 네, 네. 그래서 굉장히 그 중요한 역할인데 이제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인프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그러면 뭐 누가 주도해야 되느냐, 네. 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네.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네. 그 아주 미래 큰 시장이라서 네. 대기업들뿐만 아니라 지금 스타트업 기업 모든 네. 사람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은 그런 산업이죠. 네. 이 한편 최근에 이 금결원이죠. 금융결제원이 국내 16개 은행과 DID 협의체를 출범하기도 했습니다. 앞으로 타 은행기관에 갈 때 기존 은행기관에서 서류를 뗄 필요가 없이 이 여기서 만든 정보 지갑 서비스인 마이인포를 통해서 이제 종이가 없는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밝힌 건데요. 이런 또 발걸음 행보들은 또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? 예, 이제 DID 인프라가 만들어지면서 당연히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네. 이루어질 수 있고요. 그래서
이제 우리가 아까 좀 말씀드린 거에 반복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모든 걸 다 디지털화하는 뭐 네. 그런 여러 가지 증빙서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다 디지털화하고 이렇게 하는데 가장 그 DID가 기초가 되고 네.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모든 그 디지털라이제이션이 앞으로 급속하게 이제 이루어지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네. 거죠. 그럼 네. 앞으로 국내에서 이 DID 시장의 전망 어디까지 보고 계세요?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도 상당히 이제 앞으로 계속 점점 커질 것이고요. 네. 그래서 아까 이제 메타버스, 뭐, 그 IoT, 뭐 이런 네. 세상이 자꾸 커지면서 네. 이 사람이 이 사람 맞느냐 네. 하는 그것을 그 제공해주는 그 DID 이 서비스는 네. 뭐 앞으로 굉장히 큰 시장으로, 커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네. 그럼 지금 이렇게 DID 시장이 굉장히 잘 구축이 되어 나가고 있는데 네.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수님께서 생각을 하시기에 아직도 이 부분은 부족하다,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점을 꼭 집어주셔야 할 것 같아요. 자기의 정보에 대한 관리의 책임이 네. 중앙에서 이제 나한테로 온 거거든요. 네. 이것은 어떻게 보면 좋은 일일 수도 있고 또 불편한 일이 될 수도 있어요. 내가 그것을 잘 관리해야 되니까. 네. 그리고 내가 이 정보를 또 남들에게 어떤 뭔가 나누고 할 때 이것이 어떻게 나의 그런 프라이버시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아까 어떤 그 보안 기술이 앞으로도 더욱더 네. 이제 좀 더 그 발전해야 되겠고, 그 다음에 내가 직접 이 정보를 다 주지 않고도 네. 그냥 증빙만 할 수 있는 그런 기술, 그게 바로 아까 이제 영지식 증명 네. 이런 기술들,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발전하고 보완이 돼야지 이 DID가 정말 우리에게 편리하고 네. 자기 주권적인 어떤 인증 시스템을 아마 자리를 잡을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